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주식이나 부동산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부동산이 올라간다, 주식이 뭐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청자들도 아주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 전문가 분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뭐 첫 번째는 무조건 상승한다는 상승파가 있겠죠. 특히 이제 부동산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가니까 무조건 사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하락파가 있겠죠. 무조건 폭락한다, 경제 위기 온다, 다 망한다, 집값 떨어진다, 무조건 이렇게 주구장창 하락만 외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둘을 섞어서 이제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올라간다 했다가 어떨 때는 내려갔다 한다고 했다가 그냥 정확히 이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전문가들 모두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 상승과 하락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는 분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사실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각종 지표랑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측을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100% 맞출 방법은 없어요. 이게 뭐 물리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초기 값을 넣으면 나중에 값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워낙에 이렇게 복잡한 변수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진행되는 게 이제 경제 상황이라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고 해도 그 맞추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미래라는 것은, 주가의 등락이나 부동산의 등락이라는 것은 함부로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분들은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무조건 올라갈 거다. 지금은 무조건 이제 내릴 때가 됐다. 무조건 망할 거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해야 인기를 끌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모든 상황을 대비하세요. 이렇게 하면 인기가 없어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위한 전문가들은 무조건 강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막 믿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 분들도 이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전문가의 의견을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뭐 경제 전망이나 이런 거를 듣고 뭔가 논리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주식의 포지션을 정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문가들의 방송을 왜 보냐? 보통은 자기 포지션,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에 맞게 그 말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방송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확고히 하고 또 자기 포지션에 맞게 위안을 받는 그런 용도로 보통 유튜브 방송을 시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영끌을 해서 집을 샀다, 비싼 집을. 아니면 뭐 다주택자다, 뭐 무리해서 대출 많이 끌어서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러면은 뭐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무조건 상승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사람의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자기 세뇌를 하고 위안을 받는 거거든요. 자기 의견을 강화시키는 쪽, 자기의 포지션을 지지해주는 쪽, 그런 유튜브만 찾아서 보게 되는 겁니다. 뭐 반대로 이제 집이 없다, 무주택자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올라 버려 가지고 이제 못 사게 되었다, 집을.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폭락한다, 그런 폭락 대표 유튜버들이 있죠. 이제 부동산 폭락 무조건 한다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맞았죠. 계속 그렇게 폭락한다 외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맞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참 올라가고 난 후에 좀 폭락을 하는 거라서, 한참 전에 샀으면 사실은 지금 훨씬 더 이득인 상황인 건데, 그렇게 뭐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위안을 받으려고 또 이제 폭락 유튜브들을 시청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뭐 전문가들의 뭐 유튜브 전망, 뭐 경제 전망, 뭐 주식 전망,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유심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걸 그냥 뭐 어느 정도 참고하는데 듣는 건 좋은데, 보통 사람들은 전혀 뭐 그렇지 않고 자기의 편견을 강화시키는데 그런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뭐 예측이 뭐 맞는 경우가 그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반반 정도의 확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들을 시간에 웬만하면 이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마인드 컨트롤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물론 이 매크로 환경 뭐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의 뭐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예측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그런 뭐 유튜브 방송에 의존하면은 뭐 사실 공부도 사실 잘 안 되고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쓸데없는 소리가 길었고요. 214주차 계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3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670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꽤 오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코스피를 조금 따라가지는 못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코스피가 이제 좀 빨리 회복될 때 좀 크게 오를 때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오르는데 뭐 제가 대형주를 안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주사들이나 이제 뭐 우선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 코스피가 급격하게 오를 때는 뭐 지주사나 우선주들은 잘 안 오르더라고요. 뭐 LG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금요일만 해도 뭐 LG 생활건강, 뭐 LG 전자, LG 화학 다 많이 올랐는데 LG 지주사는 별로 안 오르고 특히 우선주는 더 안 올랐고요. 뭐 다른 우선주나 뭐 지주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나중에는 뭐 무조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310만원 정도 되고 미국 주식도 좀 회복을 했는데 근데 이제 환율이 많이 내렸는데 이게 환율이 금요일에 확 떨어진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지난주보다는 일단은 좀 올랐습니다. 숫자 상으로는.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23만원 정도 이것도 지난주보다 좀 올랐고요. 채권 가격도 많이 올랐죠. 채권 금리가 국채 금리가 갑자기 확 떨어졌죠. 엑셀로 보시면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214주차까지 왔고요. 214주차 현재 예금 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666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3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674만 1,181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310만 3,726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23만 1,279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4,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6,917만 1,852원이고요. 수익 금액은 2,317만 1,852원입니다. 일단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